병화는 뭐죠? 여기 정인, 병화는 편인, 그죠? 그 다음에 을목은 정관, 병관. 이건 천간이니까 쉽죠? 이제 지지를 보고 바로 하셔야 돼요. 자, 갑을 기준으로 봅니다. 갑을 기준으로 자자는 천간에 무슨 글자하고 닮았어요? 개수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제. 요것도 이해 안 되시는 분이 혹시나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번 짚어드린 거예요. 갑이 바라봤을 때 자자는 어떤 관계예요? 정인이죠? 오케이. 이렇게 바로 볼 줄 아셔야 돼요. 자, 수생목하는 글자이고 나를 생하는 글자이니 음양은 서로 다르고 하니까 정인이 되는 거죠. 네, 나를 생하는 것은 인성이고 일간을 오행이 생하고 음양은 다른 것이 정인이 되겠죠. 자, 축을 볼 때는 갑이 축을 볼 때는 어떻게 되죠? 정제가 되죠. 자, 아극자 갑목이 목극토 축은 토 오행에 들어가죠. 오행에서 목극토가 되고 토는 재성인데 서로 음양이 다르니까 발정자를 써서 정제가 되죠. 정제. 일간이 오행을 극하는 관계인데 음양은 다르다. 자, 그 다음에 갑이 인을 봅니다. 갑이 인을 보면 어떻게 되죠? 비견이죠. 네, 쉽게 나오죠. 네.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지장간을 공부하셨죠. 그런데 본 기운, 우리가 말하는 본기라고도 표현하고 정기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그 지장간 안에 들어있는 게 뭐가 있죠? 여기가 있고, 여기가 뭐죠? 그 전 달에 가지고 있었던 기운이 넘어오는 거. 그 다음 뭐가 있죠? 중기가 있죠. 중간의 기운. 그 다음에 가지고 뭐죠? 정기가 있죠. 정기의 기운. 인목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무병갑이라고 하는 기운이 지장간에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처음에 들어오는 무자는 여기. 중간에 병은 중기. 그 다음에 갑의 마지막 글자는 정기라고 하고 봉기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정기의 갑목의 글자와 천간에 있는 갑목의 글자가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인목은 비견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처음에 제가 할 때 이게 안 됐어요. 여러분들 지금 웃고 계시죠? 저는 이해 안 됐어요. 이렇게 왜냐하면 지장간도 다 못 외운 상태에서 흑신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 지장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게 얼마나 중요하나 무슨 뜻이지? 여러분 지금 지장간 다 아시죠? 제가 굉장히 편하게 알려드렸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읽기 바쁘고 급급하게 받아들이기 바쁘다 보니까 그 원리를 깨치지 못하고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냥 마구잡이를 하다 보니까 이게 명리는 막히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답이 안 나와. 그래서 하다가 지쳐서 포기를 하는 경우도 들더라고요. 제가 겪고 갈 때 옛날에 그랬었어요. 이것까지는 꾸역꾸역 어떻게 했는데 시간을 보내면서 자꾸 하게 되는데 그거는 이해를 안 하면 안 되는 건 줄 몰랐었죠.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는 표현을 좀 써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걸 자연 법칙, 자연의 에너지를 물상으로 떠올려서 바라보지만 그 당시에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공부하라고 이야기해주는 분이 아무도 없었고 또 제가 그 정도의 시금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어요. 정말. 자, 갑목 입장에서 일간이 갑목입니다. 갑목 입장에서 요 묘를 봅니다. 묘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갑 다음에 을이 들어있죠. 자, 여기는 여기가 있고 중기는 없고 바로 정기, 봉기라고 하죠.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기의 기운을 우리는 따서 그 기운으로 본다. 그러니까 묘 안에는 갑, 을이 있지만은 을이 있다. 을이 정기다. 그럼 을은 갑하고 어떤 관계죠? 같은 오행이 같지만 음양은 다르기 때문에 급제가 되죠. 급제 보면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르다. 그래서 급제가 되죠. 네. 자, 12개 다 한번 해봅니다. 어차피 지지 있는 건 해보셔야 되니까. 갑 입장에서 진을 봅니다. 진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을, 개, 무가 들어있죠. 그래서 을은 여기, 개수는 중기, 그 다음에 무토는 정기. 그러니까 무토가 정기죠. 무토 입장에서 그러면 갑이 어떻게 해요? 극을 해요? 극을 받아요? 갑목이 무토를 극을 하죠. 아극자. 그래서 재성이 되죠. 무토는 오행이 내가 극하는 오행이니까 재성이 되고 음양이 서로 같으니까 편재성이다. 편재가 되는 거죠. 그죠?
자, 사화가 있습니다. 사화에 지장간은 뭐가 있을까요? 지장이 뭐죠? 무, 경, 병. 그죠? 잘 알고 계시니까. 지장간도 여러분이 안 외우신 분이거나 외우라 있는 표현보다 습관이 안 되신 분들은 습관이 되도록 자꾸 눈 연습을 하셔서 익혀놓으시라. 보면은 바로 진토, 을개무, 무경벽 이렇게 바로 나올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게 실력을 해석을 잘하는 방법이에요. 저게 준비 안 돼 있고 아무리 사주를 째려봐도 해석 안 됩니다. 아무리 막 네가 치면 내가 치면 안 됩니다. 가장 기본이에요 이거. 구구생 안 되는 사람이 앉아가 2 곱하기 100개 이렇게 안 됩니다. 2 곱하기 100개는 아는데 2 곱하기 99 하면 쇼크 받죠. 갑자기 이 연습이 안 되잖아요. 99 하면은 계산하기가 머리 안 떠잖아. 100에다가 빼면 되는데 그런 생각 안 할 수 있어요. 맞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장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한 번 더 또 지나갔던 제가 알려드렸던 과정들, 기초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지장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린다면 인간이 사는 땅, 지지에는 하늘의 기운들의 에너지가 어떻게 돼 있다?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걸 지지에 있는 그 계절의 글자. 산은 몇 월 달이죠? 4월달. 네, 음력 4월달에 그 땅에 서면 있는, 자, 똑같은 땅입니다. 음력 3월달에는 진이라는 표시를 쓰죠. 음력 3월달에는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 을의 에너지 기운과 개수의 에너지 기운과 무토의 에너지 기운이 있다면, 한 달이 지나고 나면, 한 달이 지난다는 이야기는 옛날 우리는 음력을 썼지만 똑같은 표현입니다. 달이 지구를 한 바퀴 돌 때 한 달 30일이 걸리죠. 그래서 옛날에 보름이라는 표현을 쓰죠. 그렇게 할 때 한 달이 지나면 진에서 사로 넘어가죠. 진달에서 사달로. 그 안에는 어떻게 바뀌어요? 사달 안에 기운은 무토와 경금과 병화의 에너지 기운이 어떻게 들어있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해하면 참 쉬운데 처음 할 때 저 이렇게 못했습니다. 무조건이었죠. 무조건이었어요. 절대 안 해야집니다. 근데 친구만 외웠는데 성공했어요. 앞불사 거꾸로 외운 거 있죠? 와, 지금 한 번씩 가다 헷갈립니다. 그 거꾸로 외운 사람 많대. 와,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책에 스승님도 없고 선생님도 없고 리더자가 없고 이게 효율이 없으니까 옛날에 이거 보면 정을기죠. 예. 기혈정 이렇게 온 거야. 발음이 편하거든. 예. 다 그려온 거야 이거. 그거 고친다고 더 어려웠어요. 맞아. 아시겠죠? 그러니까 2번 외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명리가 뭐가 어렵냐면 잘못 배우면 잘못 습관을 해놓으면, 제가 했죠. 사주 8글자 연을 일치를 하늘에 착 봐야 되는데 이게 잘못 기억력을 갖고 있으면 애먹습니다. 변환장치 하는데 머리에서 혼돈을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장 효율적인 대가들이 써왔던 방법을 찾아가라. 근데 저는 하다 보면서 효율을 찾아왔었던 것 같아요. 보통 12운성, 12신설도 그렇게 효율을 가지고 외워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다. 자, 12운성, 12신설 배우셨잖아. 배우셨죠? 어떻게 배우는지 알려드렸죠, 그죠? 그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급제천, 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이러면 얼마나 간단하지, 그죠? 근데 그거를 화장실 앉아가지고 계속 급제천, 진년월, 망장반, 영육화. 처음에 그렇게 안 하는데 계속 했었어요. 3개 딱 끊어가지고. 지도 연육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계속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12운성도 마찬가지고. 조금 말이 딴쪽으로 샜지만 16신월에서 이제 5화가 들어옵니다. 한여름이죠. 음력 몇 월달이죠? 5달이 5월. 5월에는 뭐가 들어있죠? 지장간이 병, 기, 저. 참 귀찮은데 참 지장간이 항상 따라 들어오네. 지장간 보면 7일 뜨는 분 계세요. 명리 공부한다 하는 분들이. 나는 우리는 지장간을 안 봐요. 지장간을 안 볼 수가 있어요. 하늘의 기운이 땅에 스며 있는 건데 그걸 왜 안 본다는 말입니까? 그럼 해석을 눈 감간다는 이야기인가? 그러니까 이게 의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리를 깨치지 못한 분들이 간혹 하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전에는 저도 그조차도 몰랐지만, 지장간을 어떻게 해석할지도 몰랐지만, 이제 지금 그때 뭔 훗날 이야기였죠. 자, 그래서 정기가 뭐죠? 병화는 여기, 충기는 기토, 정기는 정화죠. 간목 입장에서 정화를 바라볼 때 어떻게 돼요? 간목이 생해요? 아니면 정화가 간목을 생해요? 간목이 정화를 생하죠. 그래서 오행을
생하고 일간이 오행을 생하니까 식상의 관계 있죠. 그래서 음량이 같아야 달라요. 다르죠? 다르니까 어떻게 써요? 상관. 자, 미토는 뭐가 있죠? 정을기. 제가 이거 진짜 옛날에 결정 정을기 해가지고 참 이게 때가 좀 있었어요. 네. 참 이게 정을기 그거 한다고 한참 제가 그거 다룬다고 힘들었어요. 정을기. 그래서 여기, 중기, 봉기가 뭐죠? 정기가 기토죠. 기토는 감목 입장에서는 뭐예요? 아까 축도하고 비슷하죠? 축도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개신기. 예. 개, 신, 중간에 들어있는 건 다르지만 끄트머리는 뭐가? 기토가 있더라. 그래서 같은 정제가 되죠. 갑목 입장에서는 기토가 극하는 존재인데 음량이 다르니까 바란스가 맞는 발을 정자를 써서 정제다 이렇게 표현하죠. 청간과 청간끼리는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이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런 지지관계가 사실은 한 번은 이런 타임 때 지장간도 한번 복습해보고 또 그 의미도 한번 되새겨보면서 한번 이렇게 복습해볼 의미가 필요하겠죠. 어떻게 괜찮으시 좋죠? 네. 이렇게 하니까 복습도 되고. 자, 신금에 뭐가 들어있죠? 무조건 생지, 우리 생지라고 하죠. 인사, 신해. 생지는 무자 무조건 시작해. 묻고 무임, 경. 그죠? 이렇게. 자, 무인경 이렇게 하는데 여기, 중기, 봉기, 정기죠. 경금이 정기가 되겠죠. 간목 입장에서는 경금이 어떻게 돼요? 간목이 나를 극하죠. 그러니까 관의 관계죠. 정관, 편관에서 음량이 경금은 플러스, 간목도 플러스, 음량이 같죠. 음량이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편관. 그죠? 신금은 편관이다. 자, 그 다음에 요 유자 안에 뭐가 들어있죠? 경신. 자, 정기는 중기는 없고 신이다. 신금은 간목 입장에서 똑같이 극하는 관계인데 음량이 같아 달라요. 다르니까 발을 정자를 써서 정관이다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이제 술자 나옵니다. 술자는 뭐가 있죠? 신정무 이렇게 바로 신, 정, 무가 있죠. 정기가 뭐죠? 무토. 그죠? 간목 입장에서는 아까 진하고 비슷하죠. 진에 을개무인데 무죠. 정기가 무토니까 간목이 무토를 극해요? 아니면 무토가 간목을 극해요? 간목이 무토를 극하죠. 극하는 관계니까 재성의 관계죠. 그러니까 음량이 같아야 되나요? 무토도 양, 간목도 양이니까 양 대 양, 음량이 같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극하는 편재 이렇게 표현하죠. 자, 해자 하나 남았습니다. 돼지 해자죠. 해 안에는 뭐가 들어있죠? 무가림. 요즘은 무자를 수기 안에는 이 토기가 토의 기운이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학설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그냥 갑임이라고 표현한 적도 있어요. 무토가 기능을 못한다. 그런데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토의 기운이라는 거는요. 무토든 기토든 음양의 글자를 조율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글자와 글자 간의 관계를 접착시켜주거나 중개 역할을 하는 글자가 뭐라고요? 토기. 그래서 글자와 글자가 수려서 넘어갈 때 무토가 힘이 없어도 영향력을 미칠 것이다라고 우리는 미루어 유추해 줄 수 있다. 굉장히 논리가 강한 논리다 이거지. 왜? 토기가 뭘 역할을 한다고요? 항상 뭔가 중간에 연결시켜주는 역할. 그래서 환절기가 있잖아요. 글자와 글자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항상? 넘어갈 때 보면 토기가 중간에 역할을 하죠. 기토가 무토로 했다가 다시 또 들어오면서 좌우묘에는 물론 그 기운이 없습니다만은 그 다음에 넘어갈 때 보면 항상 토기가 연결을 하죠. 그래서 어떤 학자분들이 또 그거를 아주 깊게 해서 요즘은 무자를 인정 안 해주는 편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은 해 중에 무토가 중간 역할을 하나 무토의 기운으로 잡지 말라는 뜻입니다. 지장간에는 하늘의 기운이 뭐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그러면 보통 자 요거 하나 하고 넘어갈게요. 자, 해 중에 뭐가 있죠? 무갑임이죠. 자, 여기, 중기, 봉기가 임이죠. 임수는 간목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간목이 임수가 간목을 생해줘요. 생해주죠. 그러니까 인성이죠. 거기다가 음양이 같죠. 임수는 플러스, 간목도 플러스니까 음양이 같으니까
치우칠 편자에서 편인이 됩니다. 자, 이렇게 12개를 다 봤는데요. 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지나가다 하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인신사해라고 하는 글자 중에서 인 안에 무토가 있죠. 예. 요 무토는 우리가 말하는 간목 입장에서는 여기에 편제의 기능을 할 것이다, 안 할 것이다. 본인이 한번 생각해봐요. 이 중요한, 이게 박사, 저 석사 논문에 나온 거예요. 이런 이론들이 중요한 거예요. 원리를 깨우쳐야 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원리를. 그냥 벌로 하지 마세요. 그냥 겐터 때리지 마세요, 여러분. 이런 거는 시간을 두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에 뭐가 있죠? 무토를 생해주는 병화를 생해주는 뭐가 있죠? 갑이 있죠. 예. 그럼 갑 서로 안에 있는 기운들이 뭉쳐 있죠. 예. 뭉치면서 생애 관계가 만들어집니까, 안 만들어집니까? 만들어져요. 이 세 개를 아무리 흐트러놔도 예. 엄마가 아기를 떨어뜨려놔도 엄마는 어떻게 아기를 끌어안죠. 빨리 찾아가서 보호하려고. 그게 생애 관계가 그런 뜻이에요. 갑목생 병화, 병화생 예. 무토로 기운이 몰려요, 안 몰려요? 몰려. 그럼 무토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 있다고 우리는 유추어. 이런 깊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고수들도 배워야 되는 게 여기서 나와요. 제가 왜 이렇게 따반 복습을 해드리냐면 정말 오리지널 원리를 알아라고 한 번 해드린 거예요. 대부분 안다고 하시는데 그 중에서 제가 또 하나 더 채워드린 거 있죠. 그럼 진짜 힘이 센 거는 뭘까요? 오, 사화지. 사화가 왜 힘이 센지 알죠? 사화의 계절적 특성이 뭐예요? 더운 여름날이죠. 예, 더운 여름날에 기운 자체가 화생 어디로 가죠? 토로 가죠, 기운이. 예, 예. 에너지 기운이. 사정토. 온도가 50도가 있어요. 예. 우리가 물을 끓으면. 여기는 온도가 70도 물이에요. 물이 50도에서 30도로 내려가요? 아니면 7도로 올라가요? 올라가죠. 그게 에너지 기운이 뜨거워지면서 가벼워지니까 높은 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있는 거죠, 물리학적으로. 그런 것처럼 화기가 강해지면은 자연히 화기가 어디로 가요? 토로 가니까. 그죠? 그래서 토의 기운이 왕성해진다. 그래서 병무록 제사. 예. 병의 록은 사고, 예. 화토 동틀에서 무토록 제사입니다. 예. 이게 록이 되는 거예요. 예. 자, 이 두 개는 쓴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예. 병화가 있고, 이 병화가 있으니까 무토를 생해주니까 이 안에는 무토의 기능을 한다는 거지. 경금은 어때? 야, 신금은 어때요? 무토 할까 안 할까요? 지금 센수. 하기는 합니다. 근데 약하지. 예. 토네. 거기는. 임수하고는 극당하고, 예. 그 다음에 경금한테는 설기당하니까. 예. 그래도 무토가 살아있으면 살아있어요. 왜 살아있을까요? 요것도 원리에서 나오는 이야기. 자,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는 이야기. 무토가 어디서 넘어왔죠? 경에서. 저 화에서 넘어왔죠. 더운 여름 미토에서 예. 처음 시작할 때 항상 양으로 시작할 때 무토를 쓰는 거예요. 예. 예. 기토가 변화시켜서 처음 시작할 때는 양으로 변화를 되는 거예요. 여름에 더운 기운이 넘어왔기 때문에 무토가 힘은 있게 들어왔는데 떡보이 자기 자리가 아니라 내가 그 다음 넘가줘야 될 위치라. 그래서 기운은 쇠약한다. 쓸 때 거의 못 쓴다. 무토. 쓰기는 쓰는데 폼만 잡는 무토다. 이 글자 사는 제일 강하다. 무토를 써요. 이는 쓸만하다. 병화가 있기 때문에. 임은 횟수는 이거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라. 아시겠죠? 시장간에서도 이런 법칙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여러분이 한 수 더 배우는 원리예요. 선생님, 고급반입니다. 아, 그래도 제가 예. 고급반이 이 원리를 엄청 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예. 제가 사실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사실은 너무 엑기스와 핵심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미처 한 번씩 그냥 시간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스키프 그냥 넘어간 경우도 있는데 이런 기회 때 한 번 더 총 복습을 해드린 거예요. 저도 하다 보면 불현듯 이야기 이거 한번 짚어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중요하죠. 아주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면은 무토가 임무에 장생을 하잖아요. 예. 예. 아, 그래서 장생을 하는군. 예. 이해가 된다고. 맞죠? 살인상생이잖아. 갑목생, 병화, 병화생, 무토니까. 예. 그럼 무토를 쓸 수 있다 없다? 쓴다. 그럼 여기에 들어있는 그 옆편에는 죄송합니다. 갑목 입장에 갈 때는 마누라는 내지는 A는 쓸만해 안 쓸만해? 그래도 쓸만하다. 쓸만한 거야. 힘이 있다 이거지. 한 번씩 가면 깨끗거린다니까.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이 남성 우울증 사상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거는 웃자고 하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그럼 사화에 있는 무토는 어떻게? 오 힘이 아주 졸라게 세네. 이 여자가 힘이 센 여성이야. 보기에는 지지해 있지만 이거 보통 넘어.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드러나는 순간 나는 끝장나 이런 표현들이 암시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걸 읽어줘야 돼요. 아 강하게 이 글자가 하나 딱 등장하는 순간 천간에 무토가 없어. 그래도 무토가 강하다 해야 돼, 약하다 해야 돼. 강하다는 걸 인지해야 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록자리가 나왔잖아. 사주 천간 4개에 없어도 밭이 어떻게 돼 있어요? 밭이 벌써 무토가 오면은 딱 힘을 쓰게끔 지지해서 받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런 거 있죠. 헤헤헤헤. 이런 글자에서는 무토가 힘을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당연하게 못 쓰죠. 그래서 시변순을 읽어보세요. 뭐가 나옵니까? 해가. 생기. 절태야? 절 아닙니까? 병 화토동순이니까. 이거 묘지잖아요. 묘, 절태양. 바로 나오잖아. 병하고는 무토하고는 같은 거. 절태양? 맞죠? 그 다음에 영육화. 아씨. 죄송합니다. 제가 뭐 저는 오래 했으니까 하는 거고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렇게 1시간 하셨는데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저 이제 죽는 게